예, 대통령님 모시고 청년들과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울산의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와주셔서. 전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 청년들과 대화하는 것은 항상 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통령 요새 포마드 많이 하시던데 왁스 혹시 쓰시나요? 대통령의 미용은 국가 기밀입니다. 이런 것도 기밀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떤 제품을 쓰게 되는지 이걸 알게 되면 또 나중에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왁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조금 이제 잘 좀 정리가 되고 여러분 국민들께 좋은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고정력이 좋은 걸 좀 쓰고 있습니다. 왁스도 공정하게 고르십니까? 공정하게. 손에 집히는 거 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맛있는 평양냉면을 같이 되게 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옥류관에서 평양에서 먹었었죠. 그 어떤 맛이었습니까? 좀 더 좀 형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맛을 묘사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비슷한 말일까요? 맞는 말씀인데 언제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먹을 수 있게 될까요? 현안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관계가 확실히 평화 모드가 정착이 되고 굳이 저희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 평화 모드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항구적 체계가 갖춰지면 청년들이 가서 옥류관 냉면을 먹고 와도 자유로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 같은 소시민들이 그러니까 평범하게 듣는 내용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 대통령은 경제는 안 살리고 밖에 나가서 해외 탐방이나 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자주 들었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 전 정부에서나 전전 정부에서나 사실 대통령의 주된 업무는 물론 내정을 잘 보살피는 거지만 국제적으로 공조를 분명히 하고 또 외교적 관계를 탄탄히 해서 남북 간의 평화 조성 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역할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생 경제의 측면이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경제라는 건 심리도 있지만 체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봐주시면 어떨까요? 대통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대통령의 업무는 분명 내적으로 탄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외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일단 외교는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난하고 먹고 살기 착잡한 시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전같이 어떤 왕조 국가라든지 과거에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가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그때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추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큰 기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큰 톱니바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생 경제 혹은 정부 예산을 구성할 때도 국회에 다수당이 되어서 확실하게 예산은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나름의 논의를 하신 다음에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을 마음을 좀 갖고 있지만 그 현실적인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는 아무래도 내정에서는 어떻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깥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상 혹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 관계에서 부탁해야 될 일이 있거나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얻어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관계를 좀 다져놓는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리 봐도 제왕적인 대통령제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내정도 이렇게 살펴야 되고 이제 외교 문제도 다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5년 안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외교 문제 같은 이런 전 범세계적인 문제는 이제 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다룰 수밖에 없지만 이제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총리가 이제 내정을 좀 더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되 이제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좀 내려놓고 이제 연임제로 나간 게 어떻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기 전에 대통령과 의회가 먼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상생적으로 전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전에 저의 전임자에서 너무 그런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건 좋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여기서 어떻게 약해질 것인지는 각 당의 의견도 다를 뿐더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4년 중임제로 하자. 아니면 뭐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로 하자. 의견이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는 부분은 뭐 저야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또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근데 굉장히 울산의 그 청년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최근에 울산 경제 문제도 이제 국가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이라든지 이제 각종 제조업이 울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쇠퇴한다는 것은 곧 울산의 경제가 쇠퇴를 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번 정부의 핵심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제의 체질이라든지 본질적인 고용시장의 체질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도
어떤 숙련 일자리를 원하는 소수의 직종에만 이게 혜택이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다수의 어떤 비숙련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들을 대우할 때는 또 어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가 거의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질문 정말 잘해 주셨지만 울산만의 문제를 넘어서 그렇죠. 전국적 단위에서 음. 노동 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종합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또 오늘 마침 최태욱 교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또 생산적인 어떤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여소야대라는 점인데, 맞죠? 예, 아무래도 한국은 다수제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의결이 진행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 법안은 2분의 1이 그렇죠. 넘어야 되는 게 뭐 통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한국형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리 주제지 않습니까? 예, 오늘 다루실 주제가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비례제가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그 주요 쟁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는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오른쪽에 계신 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고민되는 지점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될 경우에 연립정부가 상시화가 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국을 운영하기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근데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론 민의를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후자 쪽으로 좀 결론을 우리가 중점을 둬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까지 오셔서 여기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열띤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